자, 식사 다 하셨죠? 네. 자, 그럼 이제 6페이지 이거 개발법. 일단 6문제 나오는데 도시 개발 사업이란 무슨 단지, 무슨 시가지 조성한 사업 맞죠? 네. 그럼 얘 제일 먼저 사업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어디를 할 거냐? 이게 도시면 여기를 하겠다라는 거를 정해야 돼. 그럼 여기를 개발 사업할 땅 그래서 뭐라고 그래? 개발구역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를 주거단지로 할 건지 산업단지로 할 건지 계획 짜야 되죠. 그럼 구역을 지정하면서 개발 계획을 같이 짜는 거니까 도시공간이게 결정하는 이분이 개발구역을 지정하시면서 개발 계획 짜셔야 돼. 그럼 이분이 누구야? 고상철? 누구야? 누구야? 결정권자지.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곧 결정권자인데 그 원칙은 누구라는 얘기네? 시도지사, 대장. 예외가 누구야? 국장.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왜 결정하냐? 국가계획 관련됐으니까 누가 한다? 국장. 중앙행정, 예를 들어 국방부 장관이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국방부 장관은 같은 동급이니까 누구한테 요청하면 되고? 국장.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는 건 앞에 한국이라는 애 붙는 애 공사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이런 애들.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이라는 건 정부가 출자한 기관. 근데 걔가 30만 이상으로 제한한다는 요 단서가 있어야 돼요. 단 국가계획과 관련된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요거 국, 중, 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쳤어. 이거 이렇게. 이게 이렇게 걸쳤어요. 이게 서울시고 이게 경기도에 걸쳤어. 그럼 이제 서로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서로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서로 하려고 그래. 서로 하려고 그러면 이제 왜 나중에 내가 업적이 있어야 나중에 뭘 해도 나 이런 거 했던 사람이다. 찍어달라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서로 하려고 그러면은 가위가위보 하면 남자는 뭐죠? 주먹. 주먹만 내는 거야 이거. 협의돼 안 돼 이거? 안 되면 어느 분이 나타나야죠? 국장이 야 너 해 그럼 얘 삐지죠. 야 너 해 그럼 얘가 삐져. 그럼 나와 그럼 누가? 국장.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쳤는데 협의 안 될 때. 그리고 저 같은 사람 뭐라고 하죠? 천재. 천재지변 긴급한 경우. 재수없어 또? 천재지변 긴급할 때는 누가 제일 빨라서? 국장. 그래서 줄여서 그냥 국중공둘천 그래요. 국중 뭐요? 공둘천. 일단 머릿속에 그럼 넣어야 될 거 한 가지 외운다. 도시공간에게 결정권자가 개발구역 지정권자인데 결정할 때 국장이 하는 경우는 5가지. 국중, 공둘천. 그 하나만 기억하면 돼. 여기서 이제 한 문제 나오면 그거 맞추면 되고 지정할 때 대신에 일정한 절차에 맞춰서 지정을 해야 되는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면적 요건이 아까 했는데 사적 개발이 아까 자연환경 보존녹지 얼마였지? 5천 미만. 주상생자 1만 미만. 공간동의 3만 미만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얘보다 커지면 이 개발 사업으로 와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주상생자는 얼마 이상일 것. 그렇죠. 그래서 1만 이상일 것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공업지역은 3만 이상일 것. 근데 보존 녹지는 개발을 못 해요. 얘마저 하면 도시 완전히 시멘트화 되니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무슨 녹지는 안 돼? 보존 녹지. 그럼 주상생자 1만, 공업지역 3만. 바깥의 지역은 난개발의 원인은 무슨 시설이 부족이거든? 그래서 면적이 크지 않으면 기반시설이 되게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30만 이상은 갖고 와라. 대신에 초등학교도 있고 4차로도 있다 그러면 이게 20만에서 10만으로 개정이 됐어요. 초사 뭐예요? 10만. 초등학교가 있거나 4차로도 있으면 10만이면 된다 해서 이게 면적 요건에 맞으면 지정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일단 시험 문제가 셋 중에 하나예요. 아까 지정권자 원칙 누구였지? 시도지사 대장. 예외가 국장, 국중공동체 있었죠? 그다음에 지정 요건, 면적 요건 있죠. 그럼 면적 요건도 있는데 주상공은 개발할 땅이에요, 보존할 땅이에요? 개발할 땅이니까 쟤는 구역 지어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보존 녹지 빼고 여기 왜? 미개발지거든요, 얘네. 미개발지는 막 마음대로 막 지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여기는 개발해도 돼, 개발해도 돼, 개발해도 돼, 개발해도 돼, 개발해도 돼, 개발해도 돼 이렇게 정해놔야 돼. 그래서 광역하고 기본계에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정해놓은 땅에서 가능한데 원래 개발이 가능한 땅이 무슨 관리였죠? 그리고 무슨 녹지? 계획 관계 이시 없이 관계없이 이건 지정 가능하다 해서 도시지역이 아닌 즉 미개발지에서는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수립이 돼 있어야만 가능한데 그게 수립되지 않아도 가능한지 어디예요? 그럼 어디? 계획관리랑 자연녹지. 이게 두 가지 조건이에요. 근데 당인정을 봤더니 주거지역이었어. 주거지역이었는데 7,000제곱미터래요. 자, 얘 개발 구역이 지정이 가능할까 갑이?
갑이 지금 갖고 있는 토지 수준인데 개발 사업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이유가 1만 이상이 안 됐죠. 1만 이상이 안 되면 무슨 행위 해라? 개발 행위. 주거 중에 1만 미만까지 되잖아. 근데 나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럼 지정이 안 되는데 여기가 칠학지구였어요. 칠학지구는 뭐 하려는 땅이냐면 칠학지구 형성 개발 사업할 땅이에요. 그러면 면적이고 뭐고 따지고 안 따지고 그럼 얘는 지정할 수가 있다. 개발진흥지구면 이것도 뭐 할 땅? 개발할 땅. 지구단위계 구역도 뭐 할 땅이에요? 그럼 이거가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면적에 관계이시 없이 지정 가능한 동이에요.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장이 여기는 면적이 좀 작은데 개발해야 될 것 같다라고 중앙행정기관장 협의가 된 거야. 협의가. 그럼 여기 면적 작아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취계지중이라고 그래. 얘는 면적 상관이시 없이 면적 지정 관계없이 가능한 땅 고르세요. 그러면 취계지중 고르는 거야. 이건 면적에 관계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올 거야. 뭐 어렵지 않지 이거는. 처음 보는 건 아닐 건데 괜찮아. 아침에 먹은 반찬도 기억 안 나. 자, 그럼 일단 여기 요건이고 특례 규정이에요. 지정하려면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제일 먼저 인구, 경제, 사회문화 조사하는 거 뭐라고 하죠? 기초조사. 제안이 들어오거나 요청이 들어왔을 때 기초조사인데 공법에서는 기초조사가 영어로 머스트인데 얘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기초조사 원래 뭐 해야 되는데 해야 한다고 했잖아. 근데 기초조사 왜 할 수 있다냐면 자 여기 12,000제곱미터면 주거지역 개발할 수 있죠. 12,000이면 운동장 하나인데 뭐 볼 게 뭐 있어. 기초조사 할게. 그러니까 얘는 기초조사를 굳이 반드시 할 필요는 없고 필요한 경우만 한 다음에 의협심이에요? 의심협이에요? 협의심이에요? 의, 협, 심. 근데 의견 청취할 때 자, 이 땅에 개발구역 들어가면 여기 있는 사람 나가야 되는 거죠. 구속력 들어가네요? 안 들어가네? 들어가면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공람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공람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공람은. 근데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전문가 모아놓자. 그래서 100만 이상일 때는 뭐도 해야 돼? 공청회. 그럼 공청회는 반드시 하는 게 아니네. 얼마 이상일 때만. 100만 이상일 때만 해야 된다 해서 공청회 나오면 항상 100만이 떠올라야 돼. 공청회 얼마야? 공청회 얼마야? 공청회 얼마야? 그럼 공청회라는 단어 나오면 얼마가 딱 떠올라야 돼? 100만. 80만일 때는 공청회 개최해야 된다. 틀린 말이에요. 110만이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의견을 듣고 협의한 후에 심의했는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이유가 공람기간 알려줘야 되죠. 근데 면적이 10만도 안 된다는 거야. 10만도 안 되면 이거 운동장 10개도 안 되는데 일간신문 광고비 가깝다. 그래서 일간신문에 공고를 안 하고 공보회에 고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조사 했고 공람을 할 때는 무조건 하는 건데 공청회는 얼마일 때만? 100만. 그 다음에 협의 심의 거치는 지정이 딱 되면 얘가 농림지역이었다.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인데 지정이 딱 된 거야. 그럼 이게 개발이 가능해요? 농림지역 개발이 안 돼? 개발이 안 되니까 빨리 개발하려면 얘를 뭘로 바꿔버리는 게 낫겠다. 도시지역. 그래서 지정되자마자 당해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지구단위계 구역으로도 결정고시 된 걸로 봐요. 그래서 특례기준 여기 3번이 중요한 거예요. 도시지역과 뭘로? 지구단위계 구역 결정고시 된 걸로 보는데 이미 여기가 지구단위계 구역이었으면 지구단위 의지할 필요가 없죠. 칠학지구였다. 그럼 칠학지구는 지구단위 들어있어요. 그럼 얘는 의지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지치는 의지 안 된다 이런 말 쓰는 거야. 지치가 뭐야? 지구단위계 구역이랑 칠학지구였던 지역은 의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이게 구역 지정 요건, 구역 지정 절차 한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도시공간에게 결정했으니까 자 이거 뭐야? 자 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동시에 뭐 짰어? 그럼 개발구역 지정권자 이분이죠? 그래서 아까 국중공들천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셔야지. 거기 국장에서 화살표가 있죠. 국중공들천. 그리고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거기 플러스 표시는 동시에 하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하라는 뜻이에요? 이거? 동시에.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야. 계획 짜서 지정하는 게 맞아요. 계획을 짜서 지정하는 건데 이게 짧게 많은 지역은 일단 뭐부터 하냐면 지정부터 해놓고 개발계획 짜는 경우 있어요. 그게 짧게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 위에 지정을 한 후에 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역 그러면 짧게 많은 지역이죠. 짧게 많은 지역이면은 아까 어디겠네? 주상공 아니고 어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지역이겠지. 그래서 이게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주상공 면적이 전체 면적의 몇 프로도 안 되면 30%가 안 된다는 얘기는 미개발지가 70%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앙행정에 협의한 땅하고 개발계획을 공모한 지역은 구역을 일단 지정한 후에 몇 년 안에 짜라.
2년. 2년 안에 개발계획 짤 시간을 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정해줘야지 이제 시행자. 개발계획에서 어떤 개발할 건지 방향하고 시행자 정하고 시행 방식 정할 건데 세 가지 방식인데 한꺼번에 사버리는 건 땅값이 비쌀 때, 쌀 때. 수용하면 되죠. 땅값이 되게 비싸면 뭐 하기가 곤란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땅을 돌려주는 형태로 가야 되니까 뭘로? 한지. 절반씩 섞어 썼다 그러면 혼용 방식인데 그럼 셋 중에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시끄럽다라고 할 때 어디? 한지가 시끄러워요. 왜 한지가 시끄러워요? 라고 누가 물어보잖아요. 너 나가 있어 그러면 뭔데 네가 나가라 그래. 근데 수용을 때는 강제로 빼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고 막 하나 못 나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뭐 뛰들르고 뭐 이런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뭘 얻어야 돼? 동의 얻어야 돼. 동의 얻을 때 여기가 200명이야 만약에 200명인데 한지 방식하는 걸 199명이 동의했고요. 1명이 반대했다. 이 상태에서는 진행해야 돼? 하면 안 돼? 199명이 하자. 1명이 반대했어.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199명이고 이게 1명이야. 얘가 반대한 거야. 그럼 해야 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총수 동의 요건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1명이 이 땅이고 저 199명 땅인데 이걸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면적도 중요한 거고 총수도 중요한 거다. 그래서 총수는 중요한 게 그냥 절반만 동의하면 되죠. 2분의 1로 하는데 면적은 3분의 2 정도 잡아놓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면적 얼마? 3분의 1 총수가. 그러니까 면적이 더 중요한 거야 여기는. 총수는 그냥 절반이야. 그래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써있지 않아요? 그럼 면적 3분의 1을 가진 숫자가 절반은 돼야 환지 방식하는 거를 허용하겠다는 뜻이에요.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그래서 면상이 총 맞지 않냐 2분의 1? 외워야 돼 이거. 면적 얼마? 3분의 1. 면상이 총 2분의 1이야. 그래서 요 동의 요건이 앞으로 4번 나올 건데 일단 면적 나오면 얼마 나온다고? 3분의 1, 총수 2분의 1. 이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여기 봐봐요. 어느 방식이 시끄러워서? 근데 국가가 시행자면은 시끄러울 일이 없잖아. 국가 지자체는 동의 얻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조합 설립할 때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이 이게 면적 여기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총수. 이 동의 요건 조합은 한지 방식밖에 못 해요. 조합이 설립이 됐다는 얘기는 한지 방식 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럼 조합이 굳이 동의 얻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은 동의 안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옆에다가 빨간 색깔로 국가 지자체 조합 X 이렇게 해요. 무슨 방식이 시끄러워서? 그래서 동의를 얻긴 얻는데 그 동의가 면적 얼마다? 3분의 1. 총수 얼마? 2분의 1. 근데 누구는 안 얻어요? 국가 지자체 조합.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지자체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고자 할 때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는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1 동의 얻어라. 틀렸죠? 뭐 때문에 틀린 거야? 지자체가 주어로 나왔잖아. 지자체는 동의 안 얻는다니까? 우리는 숫자만 보고 면적 3분의 2 총수 아싸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앞에 주어도 봐야 돼. 국가 지자체 조합이 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수용 환지 혼용 방식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방식을 할 때 비용하고 수용 사용하고 세입자 관련된 내용이 이게 개발 계획의 내용이에요. 근데 원래 동시에 짜라고 그랬지 방금. 구역 지정하면서 동시에 짜려고 그랬더니 이 구역을 지정하면서 여기 기반시설 옆에 연결해야 되는데 이 설치 비용까지 계산해서 구역 지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얘는 나중에 지정해 놓고 나중에 포함시켜도 되겠네. 그래서 비용에 관한 거는 나중에 포함시켜도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땅은 수용할 땅, 이 땅은 사용할 땅, 수용, 사용 대상 토지 하나하나의 세부 목록 짜야 되죠. 구역 지정하면서 이것까지 짤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포함시켜도 된다. 그래서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또 토지 명세서나 그리고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 중에 소유자하고 세입자 중에 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소유자가 나갔다 들어오거나 돈 받고 가면 되는데 누가 보호가 안 돼요? 그럼 세입자 주거 안정대책 짜야 되는데 지정하면서 짜긴 쉽지 않잖아요. 세입자도 나중에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구역이 크면 나눠서 할 수 있거든요. 이걸 분할 시행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먼저 진행하고 들어오고 진행하고 들어오고 진행하고 들어오고 이거는 순환 정비 방식이에요. 순차적 개발, 순환 개발 방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구역 지정하면서 동시에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럼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럼 지정이 된 이후에 포함이 가능한 행위가 아닌 것은 그러면 얘 4개 써놓은 거 아닌 거 하나 집어넣는 거 찾는 거예요. 개발계획 내용이 17개인데 17개 중에서 4개가 나중에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비용 따라봐.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비용 수용 쌤 비용 수용 쌤 한번 해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비용 수용 쌤 비용 수용 쌤 비용 시오 그랬잖아. 이건 나중에 포함시켜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옷자 들어간 거 지우면 남는 게 하나 있을 거야. 비용 빼고 이렇게 찍으면 돼요. 다음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구역을 지정한 후에 포함할 수 있는 사유다.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시옷자 들어간 거 지우고 비용 지우면 남는 게 하나 있을 거야. 이렇게 찍으면 돼요. 제 말 이해된 거죠? 면적이 무지하게 커서 야 이거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100만 평이거든요. 여기다가 주거기능만 딸랑 넣으면 안 되니까 주거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 위력기능 다 통합해서 복합적인 기능 가진 도시 만드세요 할 때 기준 면적이 얼마? 330. 그리고 개발계획은 위에 잡으세요. 이거 무슨 계획의 내용이었던 거지? 지정권자가 아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죠. 도시군관리계획은 무슨 계획에 맞아야 되는데? 왼쪽에 있었고 오른쪽에 하나 두 개 있었잖아.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기본계획에 맞아야죠. 그러면 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수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맞도록. 그럼 이제 이 계획을 짰으면 이 계획 짠 거 가지고 이제 누굴 정해줘야겠네. 이제 시행자. 그럼 시행자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3명인데 줄이면 7명이에요. 그럼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얘 다 민간으로 봐야 돼, 공공으로 봐야 돼. 그래서 공공부문 시행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땅 가진 사람도 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도 할 수 있고 그들이 뭐 설립해도 돼? 조합. 그리고 수도권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법인이나 등록한 건설업자, 등록업자, 능력 있다고 인정 인허가 받은 자,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개발업자인데 얘네들도 할 수는 있어. 얘는 공공이에요, 민간이. 민간 시행자라고 하는데 얘랑 얘가 출자를 같이 해서 50%가 얘가 넘으면 공공, 50%가 얘가 넘으면 얘 민간에서 박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공동투자법인 그래. 그러면 얘네가 시행자로 뭐 할 수 있는 애? 지정받을 수 있는 애들이에요. 지정받으면 얘네가 작성하는 계획을 아까 전에 뭐예요? 시시계획. 도시공개 시설사업도 뭐예요? 시시계획. 그럼 얘도 뭐예요? 시시계획. 근데 전부를 환지 방식 안 돼, 이거. 전부를 환지로 한다. 그럼 전부 나갔다가 전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여기 있던 애들이 200명이 다 나갔다가 다 다시 들어와야 돼. 그럼 이거를 누가 와가지고 하려면 불편하죠. 그럼 니들이 나갔다, 니들이 들어와서 니들이 수익 다 가져가 그러면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니들이 뭉쳐서 회사 만들어라죠. 니들이 뭉쳐서 하든지 너 2명이다 그럼 2명이서 하든지. 2명이면 토지 소유자죠. 아니면 200명이면 뭐 설립하면 돼? 조합. 그럼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누구를 하는 게 원칙이겠네? 토지 소유자나 또는 누구? 조합을 원칙적인 시행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환지 방식 할 때는 누가 원칙이에요? 토지 소유자 조합이 원칙인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제 시행자 지정할 때 얘가 아니면 얘네들 중에서 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짜는 계획이 무슨 계획인지? 구체적 사업 실시계획 나와야 되는데 아까 구역 지정되는 순간 뭐를 본다고 그랬지? 도시적하고 지구단위계획. 그럼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되면 아까 지구단위계획 몇 년 안에 짜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걸 따로 짜는 게 맞냐? 실시계획에 넣는 게 맞냐? 고민했겠죠. 어차피 구체적 사업계획이니까 여기다가 뭐를 넣으면 되겠네. 지구단위계획을 넣으면 되는데 지구단위 몇 년 내 짜야 돼? 그러니까 실시계획도 몇 년 내 인간처럼 하는 거야? 3년 내 안 했다는 얘기는 할 마음이 그럼 지구단위가 없어지고 개발구역도 없어져야겠네. 그러면 실시계획을 몇 년 내 인간식 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무슨 날? 다음 날 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는 됐죠. 근데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짜는 거 아까 짧게 많아서 몇 년 준다고 그랬죠? 2년. 그리고 얘는 실시계획 짤 때 몇 년 줘야겠네? 3년. 근데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짧게 더 많겠네. 그때는 그 2년을 몇 년으로? 5년. 요 2년, 요 3년을 몇 년으로? 5년. 그래서 실효 규정이 지금 나왔는데 지금 사업을 한 거예요? 아직 진행 안 했어요? 진행 안 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3년 동안 안 하고 2년, 3년 동안 안 한 거잖아. 그럼 이 구역이 없어진답니다. 없어지면 얘 요대로 있어야 돼요. 종전 정도로 들어가야 돼. 그럼 당해 구역이 해제되면 당해 지역은 종전 정도로 뭐 되거나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여기 이제 해제 규정인 거예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숫자 나온 거 다 나왔네. 자, 아까 주상생자는 얼마 이상? 얼마? 공업지역은? 바깥의 지역은? 30만 이상. 단 초등학교 4차로 있으면 10만 이상이면 가능하겠죠? 네. 공공기관장이 국장한테 제안할 때 얼마 이상으로 제안하랬지? 30만 이상. 그리고 일간신문에 아까 공고 안 해도 된다고 한 거. 일간신문 공고 안 해도 돼. 운동장 10개도 안 돼서.
10만 미만이 안 됐죠. 공청회는 얼마 이상일 때만? 100만 이상일 때. 복합기능 가진 도시 만드세요. 330만. 그리고 2년하고 3년 요거 있었죠. 이거 5년으로 바꿔주는 경우 330만. 그리고 우리 시도지사 대장이 정할 때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이거 면적 되게 크죠. 그때 국장하고 협의해야 돼. 그럼 면적 다 나왔네. 1만, 3만, 30만부터 다 나왔어요. 1만, 3만, 30만, 30만, 10만, 100만, 100만, 330만, 330만. 자, 여기 보세요. 자, 주상생자는 얼마 이상일 것? 1만 이상이어야 되죠. 공업지역은 3만, 바깥의 지역은 30만, 초등학교 4차로 있으면 10만, 공공기관장이 국장한테 제안할 때 30만, 공청회 국장하고 협의하네요. 100만, 복합기능 2년, 3년을 5년으로 바꾸는 거 330만, 일간신문에 공고 안 해도 되는 거 얘만 미만이고 다 이상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숫자 중에서 뭐가 시험에 나왔을 것 같아요? 다 나왔어. 한 개도 안 빼고. 그래서 그 맨 오른쪽에 가면 요 오른쪽 라인에 박스 하나 있을 거예요. 면적 슬슬 암기하면 됨이라고 써놨어요. 여기. 요거. 슬슬 암기하면 된다고 써놓은 거 있잖아. 찾았어요? 그럼 이제 주상생자 1만, 공업지역 3만, 바깥의 지역 30만, 초등학교 4차로 있으면 10만, 공공기관장 정충장이 국장 제안할 때 10만, 일간신문 공고 안 해도 돼 10만, 그리고 공청회 국장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 100만, 복합기능 330만, 그리고 2년, 3년, 5년으로 연장해 주는 거 330만. 한 개도 안 빼고 다 나온 거예요. 뭐 갖고 또 틀리게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 알아야 될 거 모은 거야. 그래서 하기 싫지. 밥 먹고 나니까 더 하기 싫죠. 밥을 아까 2시 넘어서 3시쯤에 먹으려다가 내가 배고파가지고 어저께 콘서트하고 왔는데 저녁에 원고 보낼 게 있어가지고 원고 보내느라고 늦게 잤어요. 그래서 3시인가 잤다가 눈 딱 뜨니까 7시인 거라 눈 뜨자마자 바로 온 거예요. 바로 와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배고픈데 2시에 먹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다음부터는 2시에 오늘만. 그 지금 현재 면적 요거는 최소한 암기할 숫자니까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의요건이라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그 맨 앞쪽에 아까 국장이 하는 사유 밑에 동의요건 하나 있을 거예요. 요 동의요건은 5개밖에 안 돼요. 너나 5개. 여기 봐봐요. 동의요건이라는 게 나오면 여기는 개발법은 면적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공통점부터 찾는 거예요. 일단 면적이 3분의 1, 총수가. 근데 2분의 2분의 1 있어요. 그럼 2분의 2분의 1 외우고 다 3분의 2분의 1 하면 되겠네. 그래서 거기 일단 1번부터 보세요.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에는 면적 얼마? 근데 여기는 총수가 없는 이유가 해당 지역의 면적 3분의 2 정도 되면 나중에 총수 동의 얻으면 되니까 제한하는 거는 면적만 얻어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공공이 얻어야 될까? 민간이 얻어야 될까? 공공이 뭐 면적 제한할 때 뭐 동의 얻을 필요 없겠죠. 그리고 수용할 때 조심할 거. 자, 시행자 중에 잘 봐봐요. 공공하고 민간 중에 누가 제약이 조금 더 있겠다. 그렇지. 민간이 제약이 좀 있다 보니까 민간 너는 구역 지정 제한할 때 면적 얼마 동의 얻어라? 3분의 2 동의 얻고 수용한다 그러잖아요. 수용하려면 면적 3분의 2가 네 거여야 돼. 그래서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총수 2분의 1 해야 돼. 그래서 소자 붙었죠. 그 소가 소유란 뜻이에요. 면적 얼마? 3분의 1. 그리고 총수 얼마? 2분의 1. 그리고 아까 무슨 방식이 조금 시끄럽다. 그래서 개발계획 짤 때 미리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4번 조합 설립할 때 동의요건이 있거든요. 아까 조합 설립 동의요건이 얘랑 같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적 얼마? 3분의 1, 총수 2분의 1. 그래서 얘는 아까 그 환지 방식 동의할 때 안 넣어뒀던 이유가 얘 동의요건이 같아서 그랬고, 5번에 지자체가 사업을 하는 경우는 뭐냐면 아까 전부를 환지 방식 할 때는 누가 원칙이라고 그랬지? 토지 소유자나 조합. 얘네들이 해야 되는데 니네들이 못하면 우리 지자체가 할게. 지자체가 얘네가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얘네가 하면은 속도가 얘네가 하면 10년 걸려. 지자체가 하면은 5년 걸린대. 그럼 누구한테 하는 게 맞겠네? 근데 수익을 반반 해야 돼. 얘 1억, 얘 1억이야. 아니면 내가 혼자 하면 2억인데 어떤 거 하실래요?
2억 10년에서 2억 할래요? 5년에서 1억 먹을래?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3억이면 생각 달라지죠. 생각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동의 얻어야 돼, 안 얻어야 돼? 근데 하기로 한 거니까 이거는 하기로 한 거니까 면적 3분의 2가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얘네들 모여서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만 얻으면 돼. 면적도 반, 총수도 반이 동의하면 얘네가 하겠다는 거야. 지자체 동의 요건 2분의 2분의 1이 된 거야. 3분의 2가 아니라. 왜? 얘네들이 모이려면 동네에 어디서 모여야 된댔잖아. 어디서 모여? 치킨집에서 모여야지. 치킨집 모였는데 맥주 500 시켰는데 후라이드 달라고 얘는 양념 달라고 그러고 그럼 가장 좋은 거 뭐야? 반반. 그래서 2분의 2분의 1. 격해도야? 반반. 그래서 치킨집 동의 이렇게 해가지고 지자체 동의 요건은 얼마? 반반. 2분의 1, 2분의 1. 그리고 그 인력 병행은 좀 이따가 나올 건데 이게 하나 물어볼까? 아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토지 소유자 조합 있었죠? 얘네는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정권자한테 이걸 지정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1년 동안 안 한 거예요. 지정 신청 안 했다는 얘기 할 마음이. 그럼 누가 하는 거 하러 하자? 지자체. 그래서 1년 내 지정 신청이 없으면 누가 한대? 지자체. 단 부득이한 경우 연장해서 매달 6월 연장해 줄 수 있대요. 그럼 잘 들어야 돼.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누가 원칙인데 토지 소유자나 조합 그들이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동의하면 지자체로 하겠다. 그리고 니네가 지정 신청을 몇 년 내 안 하면 1년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그때까지 안 하면 시행자를 지자체로 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여기가 사업구역인데 여기가 도시공객 시설사업 부지에 들어있던 거라. 그럼 한꺼번에 지자체가 미는 게 낫까요? 여기만 빼가지고 하는 게 낫까? 한꺼번에 미는 게 낫까? 이걸 병행사유라고 그래요. 그럼 지자체가 한꺼번에 병행할 필요가 있으면 누가 하는 게 낫겠네? 지자체.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 써야 되는 거예요. 동의요건 얼마?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 그럼 이제 동의요건을 이제 머릿속에 넣을 때 어떻게 넣어야 되냐? 그러면 지자체에 나오면 뭐 나오고? 2분의 2분의 1. 나머지는 다 면적 3분의 1. 총수는 2분의 1. 만약에 면적에 2분의 1이 보인다 그러면 지자체가 아니다. 그럼 그게 답이에요. 어차피 5개밖에 없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3방식이라고 해서 맨 왼쪽에 1번이 무슨 방식 써있어요? 수용사용 방식. 2번이 한지 방식. 3번이 혼용 방식. 이 3방식 중에 일단 1번의 수용 방식부터 가볼게요. 수용 방식에 자 일단 기업 시행자가 수용하려면 제가 조금 전에 조합은 무슨 방식밖에 못 한다고 그랬지? 그럼 조합은 어디서 안 나와요? 수용 방식에서 안 나와요. 환지 나갔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은 수용 동의 이런 게 없어요. 조합은 무슨 방식을 안 하기 때문에 수용 방식. 그럼 공공시행자는 수용이 당연히 가능한데 민간은 아까 동의 얻어야지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소유하라고 그랬죠. 면적 3분의 1 소유, 총수 2분의 1. 그리고 수용에 관한 일반법이 공시법인데 아까 쉬는 시간 하기 전에 여기 공시법상 사업 인정 간주되는 식이 있었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도시공개 시설 사업은 뭐예요? 실시계 인가고시. 도시개발 사업은 실시계 인가가 아니라 땡겼죠. 뭐 했을 때? 토지 세부 목록 고시. 정비 사업은 사업 시행 인가고시. 주택 건설 사업은 사업계획 수행. 그럼 지금 우리 무슨 사업하고 있죠? 도시개발. 그럼 토지 세부 목록 고시라고 써있겠네. 그래서 여기 사업 인정 간주되는 시기 언제예요? 언제? 토지 세부 목록 고시될 때. 재결 시점은 다 똑같이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디귿 수용 사용 제도에서 원형지는 나중에 볼 거고요.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토지 상환 채권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무슨 채권? 토지 상환 채권. 자,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게 자, 수용할 때 뭐 줘서 내보내는 거죠? 자, 수용을 한다는 얘기는 그 땅을 다 산다는 얘기잖아. 살 거니까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러지? 네 글자로 얼마면 돼 이거 그러잖아요. 네 글자로 뭐예요? 얼마면 돈 주고 나가는 거죠. 그럼 이 땅 다 누구 땅 되는 거네 이거? 시행자 땅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만 하면 되냐면 밀기만 하면 돼요. 민 다음에 조성된 거를 팔면 되는 거야. 조성 토지 공급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얘가 지금 현재 얘한테 10억 주고 얘 100억 주고 하다 보니까 자본금이 딸릴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자기는 이 땅을 달라는 거야. 그러면 돈을 안 주고 땅 줘도 되니까 얘는 사업자금이 덜 필요하겠네. 그럼 얘가 뭐 하면 이 토지 소유자가 얘한테 땅 달라고 뭐 하면 원하면 그럼 매수 대금의 전부를 주면 환지되죠. 그럼 일부를 주기 위해서 일단 뭐 끊어줄게.
채권 끊어줄게. 뭘로 상환할 것을? 토지로 상환할 것을 약정한 채권. 그걸 뭐라고 불러요? 토지상환 채권. 대표적인 수익계약이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누가? 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 뭐예요? 토지상환 채권. 그럼 걔한테 주기로 한 거예요? 불특정 대다수한테 주기로 한 거예요? 걔한테. 걔니까 걔 이름 써야죠. 그래서 상환 들어가면 다 김영식 증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써 있으니까 양도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양도를 할 때 명의 이전이 안 되면 주소거나 훔치게 되니까 반드시 뭐 할 것을 명의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해야 돼. 안 하면 발행자 제3자한테 대응 못 하는 거예요. 무슨 채권? 토지상환 채권.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은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못 믿냐 그랬더니 공공하고 민간 중에 누구 못 믿는데? 그럼 너 나중에 부도나면 안 되니까 무슨 보증 받아와? 지급 보증 받아서 발행해 줬더니 얘도 달라고 그러고 얘도 달라. 다 달라고 그러면 무슨 방식 되는데? 한지죠. 그럼 분양되는 대상 토지 건물에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되겠네?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행하되 무슨 식 증권이에요? 기명. 당연히 양도는 되긴 하는데 뭐가 안 되면 명의전이 안 되면 발행자 제3자 대응 못하고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이라고 돼 있죠. 이름은 토지 상환 채권인데 토지 건물로 상환 채권이에요. 그래서 거기 발행권자 누구라고 돼 있어요? 모든 시행자. 민간은 무슨 보증 받으셔야 돼? 지급 보증 받으셔야 돼. 그리고 승인은 당연히 지정권자한테 해주는 건데 기명이란 말이 나오면 너한테 주겠다니까 상환증권은 다 기명이고 양도할 때 반드시 뭐 할 것을? 명의전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파트가 3개가 더 있는데 이주대책, 선수금, 조성토지 공급, 원형지가 있거든요. 그중에 이주대책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게 수용되는 사람 돈 줬으니까 나가서 아무데나 살아라 해야 돼요. 이주대책 마련해줘야 돼. 해줘야죠. 예를 들어서 10억 받고 나간 사람도 있지만 500만 원 받고 나간 사람도 있어. 500만 원 받고 나간 사람 대충 살아라 할 수는 없잖아. 그럼 수용 방식의 최우선 조치가 뭡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이주대책 수립이에요. 수용 방식의 최우선 조치 뭐예요? 이주대책. 이주대책 수립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수금은 미리 땡겨받는 거죠. 네. 그리고 조성이 되면 조성이 된 땅을 팔아야 되는데 여기 잠깐 보세요. 도시로 만들었으니까 주, 상, 공, 녹 만들었겠죠. 그럼 여기서 공익사업에 조성된 토지는 매각할 때 감정평가 금액이 원칙으로 돼 있어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럼 이거 여기하고 옆에 있는 땅이 있으면 일반 택지가 비쌀까? 공공사업 택지가 비쌀까요? 일반 택지 비싸니까 이거 살려고 달려들겠죠. 달려들 거니까 그러면 경쟁에 붙이는 게 원칙이겠다 해서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뭐가 제일 많이 몰려있대? 상업이 많이 몰려요? 주거지역이 많이 몰려요? 상업지역은 비싸서 안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이 경쟁 입찰이 너무 투기화되는 거라 그러면 이렇게 모아놓고 뽑는 거 뭐라고 하죠? 추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뭘 준 거예요? 추첨을. 그래서 주택건설용지가 2개죠. 단독주택도 있고 무슨 주택도 있고 그래서 공동주택. 그래서 단독주택 건설용지랑 주택건설용지나 공장용지나 공공택지는 뭘로 해라? 추첨. 그리고 모르겠으면 다 수의계약으로 밀면 돼요. 일단 단주 공공추라고 했더라고요. 단주 공공추. 단주 공공추. 단독주택 건설용지, 주택건설용지, 공장용지, 공공택지는 무슨 방식? 추첨. 모르겠으면 다 수의계약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무슨 방식이었어요? 이게 무슨 방식? 수용 방식. 조성된 토지 공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현재 수용 방식에서 기억할 거는 아까 이주대책하고 선수금인데 조성토지 공급은 뭐가 원칙이다 보니까 감정가격이 원칙이다 보니까 무슨 입찰로 하고 단주 공공추라고 그랬죠. 단독주택, 주택건설, 공장, 공공택지는 뭘로 한다. 추첨. 모르겠으면 뭐로 찍어야 돼? 수의계약. 9가지 못 외우니까. 그리고 학교용지는 좀 좋은 거잖아요. 조금 더 싸게 줘라. 감정가격보다 이하로 줄 수 있어요? 예. 이게 수용 방식인데 그 밑에 1번 박스가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2번 박스가 없어요. 환지 방식.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 환지 계획에 의한 환지 계획은 A는 어디 땅, B는 어디 땅 이거 줘야 되죠. 그럼 얘는 무슨 계획을 짜야 되는지 보세요. 자, A가 지금 현재 이 땅을 갖고 있었는데 얘는 지금 현재 수용하는 게 아니죠. 수용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나갔다가 들어가려면 A가 100평 있었는데 너 나중에 50평 땅 줄게. 계획 짜야 되잖아. 그럼 너 나가 있다가 이 땅 줄 때 내가 50평짜리 어디 주겠다. 그 계획 짜는 걸 무슨 계획 그래? 환지 계획. 그럼 잘 보세요. 감보율이라는 게 50%일 때
100평 있던 애는 얼마 받아야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50평 받았다. 그럼 제대로 적응한 한지죠. 무슨 한지? 적응한 한지. 40평을 받으면 몇 평을 덜 받았네? 그럼 얘는 덜 받았으니까 감한지. 10평을 더 받았네? 그럼 증한지. 나는 돈 주세요 한지 주지 마세요 한지 부지죠. 건물 주세요라고 그러면 건물 땅이면 입치한지죠. 그럼 요걸 짜기 위해서 짜는 계획을 무슨 계획 그래? 한지 계획이 나와야 돼. 그럼 한지 계획을 짜는 거다 보니까 얘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대신 뭐는 적게 들어도 비용은 적게 들어도 시간은 많이 걸려. 수용의 반대 방식인데 그럼 이제 수용 방식하고 한지 방식 딱 순서 보니까 어느 게 기네. 한지가 길죠. 여기 수용 방식은 착수해가지고 바로 완료되면 검사 받고 끝내고 다음날 끝나는 거야. 근데 수용 방식 그런데 한지는 애들한테 나가 있다 들어와라 무슨 계획 짜야 되네? 그럼 한지 계획에 이게 중요한 건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가권자 현관편에 놓으세요. 여기다 시군구 특도지사에다 현관편에 놓으세요. 한지기 인가권자 위에 있다. 현관편 했어요? 이 법은 끝날 때까지 지정권자 인가인데 요거 하나만 시군구 특도야. 그럼 출제하는 사람은 한지기 인가권자 누구로 내겠네? 지정권자로 내겠죠. 출제하는 사람 뻔한 뻔짜지. 안 봐도 비디오, 못 봐도 드라마야. 거기 시행자가 행정청이냐 밑에 비행정청이냐에 따라 한지계획은 다 짜는 거예요. 다 짜는데 누구 시행자 동그라미 네모되어 있네? 행정기관의 가장 하급이 시군구 특도지사인데 걔가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누구만 인가를 받는 거예요? 비행정청만. 비행정청인 시행자만 누구한테 인가 받는다. 시군구. 그럼 현관편을 비행정청에다 해야 돼. 다른 거 하지 말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셔야 돼. 이미 다 했다 자식아. 그러면 나중에 프린트 하나 다시 복사해서 다시 거기 비행정청하고 어디에만 했어요? 시군구 특도지사만 한 거야. 그럼 이제 인가를 받으면 되는데 공사에 이제 착수하면 공사 완료되고 나서 와서 보라고 14일 기간 공란기간 주고 네 땅 제대로 됐니? 와 그때 안 돼 있다고 의견 제출해라. 그리고 나서 준공공사가 끝나면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때리는 거예요. 환지 소유권 처분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환지 처분 공고가 된 날에 무슨 날에? 다음 날에 이제 소유권 확정되고 청산금 확정이 되는데 얘는 그 공고한 날부터 14일 안에 환지 등기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며칠래? 그럼 요 등기하기 전까지가 아직 미등기 상태죠. 근데 본등기가 안 됐는데 여기다 저당권 설정이 되나? 안 되죠. 그래서 타등기는 뭐 돼요? 제한. 단 등기 원인을 증명하면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며칠 안에 등기해라? 14일. 현관편에 놨어요. 14일에다. 분양 등기는 지치 없이 하는데 얘는 14일에 하는 거랑 나중에 헷갈려요. 그래서 환자 학은 14일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환자 학은 14일. 그 행정청이면은 촉탁하면 되죠. 비행정청이 신청했다 일괄 등기하면 되고 그리고 다음날 확정이 됐으니까 청산금 아까 더 받은 애 무슨 한지죠? 그럼 더 받은 애한테 돈 뺏어 와야 되죠. 덜 받은 애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몇 년 안에 하라고 돼 있어요? 확정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그러니까 권리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그러잖아. 5년 동안 잤었는데 자빠 자는데 너 없어 이거지. 몇 년간 안 쓰면 5년. 소멸돼요. 시효로 인해. 소멸, 시효. 그다음에 소멸시효. 공법의 소멸시효는 더 5년이에요. 알았지? 공법의 소멸시효 나오면 몇 년? 5년. 민법 아니고 공법 문제 풀 때만. 공법은 끝날 때 죽을 때까지 5년이야. 소멸시효 몇 년? 5년. 5년 같은 년. 소멸시효 몇 년? 5년. 거기 밑에 감가보상금 하나 있죠. 청산금하고 감가보상금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청산금은 나갔다가 들어올 당시 내 땅에 대한 권리 변화에 따른 게 청산인데 감가보상금 전체 땅이에요. 전체 토지 가격이 나갔다 들어오니까 떨어진 거라. 그러면 떨어진 이유가 공공서를 많이 빼먹어서 내 땅이 줄어든 거니까 공공서를 많이 빼먹는 사람은 누구일 때만? 행정청일 때. 현관편 행정청. 다른 거 하지 말고 행정청만. 행정청일 때 종전의 토지 소유자 용익권자가 덜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는데 왜 그러냐? 공공시설 용지를 행정청이 많이 빼먹어서 그래. 그래서 사업시행은 토지 총액이 전보다 감액이 됐을 때 청산금은 별개로 전체 토지에 줄면 또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청산금을 받으면 감가보상금 못 받는다 이런 소리 하면 튄 거야. 청산금 감가보상 완전 다른 거야. 됐고 그 맨 위로 올라가시면
아까 지자체 시행자 되는 경우 아까 2분의 16 병행 들어본 것 같아요? 지자체 원래 전부로 한지 방식하면 누군데? 전부 토지 소유자 조합인데 2분의 1이 동의했거나 1년 안에 지정시정 안 했거나 연장해서 몇 월? 6월. 지자체가 하던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으면 지자체 등이 하겠다. 그리고 2번은요. 이거는 이제 암기해야 돼. 네 가지 오지선다 내기 좋아서 2013년에 나왔고 아직 안 나왔어요. 지문으로 한번 나오고. 그래서 시행자를 변경하는 거는 지정권자가 지금 해줬더니 이 자식 안 하는 거예요. 안에 할 마음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할 마음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제발 시행자를 변경하는 이유는 그 시행자가 돈이 떨어져서 못하거나 시행자 지정된 게 취소됐거나 하면 바꾸는 거겠지. 그래서 안 되겠다. 공법에서 미착수 나오면 다 몇 년이지? 이거 야 너 인가 받고 2년 안에 착수 안 하면 2년 안에 착수 안 하면 시행자 뭐야? 바꿔요. 그리고 전부 환지 방식은 누가 원칙이었지? 토지소유자 조합이 원칙이었는데 아까 그 시시계 인가시청하는 게 원래 시시계획에 무슨 계획 들어있었지? 지구단위 시시계획에 지구단위 들어있어서 아까 몇 년 내 인가신청하라고 그랬는데 3년 내 인가신청하라고 그랬는데 토지소유자 조합이 이걸 3년 내 인가신청을 거의 안 하면 맨날 구역이 뭐 돼버리죠? 해지돼 버리잖아.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1년 주고 1년 동안 안 하면 시행자를 뭐 하는 거야? 변경된 애가 2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해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말뜻 이해됐어요? 근데 예.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몇 월? 6월. 그래서 이제 연장 시시 인가시청을 몇 년에 안 하면 1년. 연장해서 몇 월? 6월. 시행자 지정받은 게 취소됐거나 시시에 인가받은 게 취소되면 사업할 수가 없어요. 돈 떨어지면 사업할 수가 없다. 그럼 시행자 부도 파산이야. 그럼 저기 자세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예요. 그럼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출제위원이다 그러면 틀리게 할 만한 게 5번, 3번, 4번 갖고는 하기가 좀 애매하죠. 틀리게 할 만한 거 1번 아니면 미착수 2년 아니면 1년 6월이네. 그래서 미착수 2년을 1년으로 3년으로 한번 냈고 1년 6월을 6월 1년으로 바꿔냈던 거예요. 우리 시험에. 출제한 사람이 유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미착수 몇 년? 미착수 맨날 미친년 2년 그랬는데 지금 미착수 몇 년? 2년. 그리고 저기 시시 인가시험 몇 년? 1년.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몇 월? 6월. 지금 현재는 요게 시행자 변경 사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거기 수용 방식 맨 앞으로 다시 가시면 요거 봐봐요. 자 수용 방식으로 가면 요 순서대로 간다고 그랬죠. 그중에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여기 토지상환채권하고 조성토지공급 요 2번하고 4번에 형광펜 넣으시면 돼. 2번 토지상환채권 4번에 조성토지공급 그 두 개가 그래도 수용 방식에서 제일 많이 나왔다. 자 1번의 수용은 아까 사업인정 간주되는 날짜만 아시면 된댔죠. 그게 언제야? 토지 세목 고시한때. 그 토지상환채권 아까 했고 선수금은 돈이 없을 때 미리 땡겨받는 거 전부 일부를. 조성토지 공급은 무슨 입찰이 원칙인데? 단주 공공추. 단이 뭐였지? 단독주택용지 주. 주택건설용지 공. 공공택지랑 공장용지는 추첨으로 하고 모르겠으면 뭘로 빼가요? 수익이야. 학교같이 좋은 거. 그리고 거기 구역 해제란 말 나왔는데 구역 해제되는 게 지금 현재 항상 공사 완료 공고 1이에요? 다음날이야. 그리고 환지 처분 공고 1이에요? 다음날이야. 그 다음날에 화살표 2개 왔죠. 이거 다음날 해제되는 건 완료돼서 해제되는 겁니까? 완료되기 전에 해제되는 겁니까? 다음날 공사 완료 끝나고 다음날 해제된 거잖아. 그럼 종전 용도로 환원해야 돼요? 하면 안 돼? 그래서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이 말이야. 그럼 해제 사유 보실까? 자, 해제 사유 보세요. 해제 사유가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 일자면 시시계 인가시효 몇 년 내 안 하면 3년.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구역 지정하고 짧게 받으면 몇 년 주겠다? 2년. 안점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330만 이상이면 5년. 시시계 몇 년? 3년. 330만 이상이면 5년. 이거는 완료되기 전이니까 해제되는 거죠. 근데 끝나서 완료되는 거는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에 다음 날.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종전 용도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 정도 알면 돼요. 됐고 밑에 환지 방식 봐볼까 이제. 환지 방식 밑에 보시면 환지 계획의 내용에 저랑 똑같이 생긴 애 있죠. 거기 보시면 거기 환지 설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예요, 건물 명세. 제가 네모를 토지에다 해놨죠. 왜 네모를 토지에다 해놨냐면 건물 명세라고 꼬셔가지고 지금 환지를 짜는 거는
땅을 안 받겠다는 애들이 있으면 그 토지에 관련된 명세서, 그리고 권리명세서, 그리고 시행자가 먹으려고 빼놓은 땅 있고 공공용지 쓰려고 빼놓은 땅 있죠. 그 보류해놨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지? 보르지. 그 땅 중에 사업비용 충당용 땅을 채비지. 그리고 땅으로 안 주고 건물 줘서 줄 수도 있다며요. 무슨 한지? 명세, 예정지도, 사업하기 전후 고민해놔야 되잖아요. 그 예정지도. 이걸 무슨 계획에서 짜는 거죠 지금? 요 인가를 시군구 특도한테 받으면 그대로 착수해서 가면 되는데 한 방에 끝나면 좋은데 완료는 됐는데 어디는 완료가 안 되면 계속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럼 미리 가서 써라, 미리 가서 팔아라. 써라. 예정지를 지정해주면 효력 발생일부터 사용할 수 있어. 사용수익을. 한시적은 공고일까지 써야 돼요? 다음날까지 써야 돼? 공고일까지 쓰다가 땡 치면 다음날 누구 들어오겠죠. 그럼 이제 한지 예정지는 언제 태어납니까? 그러면 착수는 했는데 완료가 좀 장기간 될 때 미리 가서 쓰라고 한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한지 처분 공고일까지 종전에 있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이전시켜서 사용수익하게 해주는 권리. 한지 뭐예요? 예정지야. 미리 가서 팔아라, 써라. 근데 채비지는 사업비용 뭐 해야 되죠? 충당. 그래서 채비지만 사용수익에다가 뭐까지? 처분까지 가능하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 한지 가니까 환장하겠죠 또. 한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부터 날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입치한지라고 별표가 하나 돼 있을 겁니다. 입치한지 찾았어요? 자, 원래 땅이 10개 있던 애가 아파트 10개 받아 하나 받아? 1주택 공급의 원칙에 정비법 베껴놨어요. 그래서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 기간을 줄 테니까 그 기간 안에 신청을 해라. 그럼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특정한 제한을 좀 두겠다는 요건이 따로 있고 원형지는 개정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문제풀이하면서 잘 나온 질문 하나만 외우면 되니까 그거는 신경 쓰고 있지 않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조합. 조합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조합은. 조합 안 나오면 내 손에 장 짖는다. 그 나랑 뭔 상관이냐. 이거 나와요. 이거 나와. 저 에헤라디아 몇 명이에요 지금? 7명. 개칠이라고 그래요. 개발법은 구역 안에 몇 명이 일단 모여야 돼? 7명이 모여서 아까 동의요건이 면적 3분의 1 총수 동의하는데 얘 3명이 동의 안 하고 197명이 동의한 거예요. 그럼 얘는 울고 있잖아 지금. 얘 수용 방식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조합은 무슨 방식밖에 못해. 수용을 못한다는 얘를 뺏을 수가 없죠. 그럼 얘는 내보낼 수도 없잖아. 자동조합원으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 자도 자동조합원인 거야. 개발조합원. 그래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 얻었죠? 그리고 정관 작성했으면 조합설 인가를 이 법은 다 어느 분한테 가서 지정권자한테 가서 인가를 받았어. 그럼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지에 등기가 딱 되는 순간 성립이 되는 거야. 조합으로 성립이 되려면 뭘 해야 되네? 등기해야 돼요. 설립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인가고. 그러니까 설립 요건은 뭡니까? 그럼 뭐예요? 인가. 성립 요건 뭐예요? 그러면 등기야. 그러니까 등기가 성립 요건이란 것만 기억하면 돼. 등기함으로 뭐예요? 성립한다. 등등등등 그러지?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바보 같아요? 등기함으로 뭐예요? 성립. 등등등등이야. 나중에 하면 성립 요건이 인가받음으로 성립한다 자꾸 꼬셔요. 뭐 해야 돼요? 등기. 등기되면 이제부터 조합이죠. 동의하는 애들은 수용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무슨 조합원이에요? 자동조합원이에요. 그리고 조심할 건 도시개발은 토지 미는 거예요? 건물 미는 거예요? 토지 미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동의한 자, 안 한 자? 다. 그냥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13살짜리가 있는데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조합원 될 수 있나? 써있네. 조합원 되네. 임원은 될 수가 없죠. 왜 임원은 안 되냐면 결격사에 해당돼서.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조합원은 될 수 있으나 뭐는 되지 못한다.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얘네가 사업하려면 이제 조합이 설립이 돼서 인가까지 났지 않습니까? 돈 누가 내야 돼요? 얘네들이 내야지. 근데 안 내는 애들 있겠네? 누구? 얘네. 안 내면은 강제로 뭐 해야 돼 이제? 그래서 연체로 부과하고 부과했는데도 안 내면 강제인수 때리는데 우리 조합이 자력 강제를 못하니까 시군구 특도지사에다가 징수 위탁을 해야 돼요. 징수 위탁 몇 글자야? 4% 수수료 내야 돼. 그럼 징수 총액이 공액이 50억이면 4%면 얼마죠? 4, 5, 22억이다. 그래서 2억이 답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 그 도시개발조합에서 거기 그 여자애 울고 있는 애 있죠? 그 자동조합원이라는 단어에다가 형광펜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등기함으로 성립에다 형광펜 하시고. 성립 요건은 인가다 그럼 틀린 거죠? 성립 요건은 뭐예요? 등기. 그리고 이제 밑에 1번에 미성년자는 조합원은 되지만 임원은 될 수 없고 조합은 당연히 법인으로 등기를 했으니까. 2번 이거 되게 많이 나왔죠. 조합장하고 이사가 자기를 내가 조합장인데 내가 건설회사 사장일 수도 있죠. 그럼 우리 건설회사랑 하자고 그래서 지 유리하게 가면은 안 되잖아요. 자기 계약은 하지 말아라 해서 조합장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계약을 한다거나 소송을 한다면 형광펜 누가 감사가 되십니다. 또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냐라고 물어보는데 당연히 내 땅 사고 파는 거 되죠. 그럼 조합원 지위 양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다만 인가 신청 전에 동의했던 거 있죠.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처리하면 동의자 수에서 빼주는데 만약에 인가가 난 후에 철회한다. 그건 안 돼요. 항상 철회는 전에 하는 거예요? 후에 하는 거예요? 전이란 단어 꼭 기억해 두시면 돼. 철회는 전에 한다, 후에 한다. 전에 하면은 동의자 수에서 빼나 후에는 철회 안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사, 감사, 조합장, 얘가 조합 임원이잖아요. 임원은 다른 데 가서 또 임원하면 돼 안 돼? 네, 겸직, 금지. 네 거나 잘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밑에 3번에 혼용 방식 써 있죠. 혼용 방식은 사업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수용 방식 부분, 환지 방식 부분 분할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됐고. 그다음에 그 밑에 시험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총 줄여보니까 한 10개 정도 되는데 첫 번째가 면적 요건 아까 했죠. 주상생자 1만, 공업지역은 바깥의 지역. 그리고 초등학교 있거나 4차로 10만. 그리고 일간신문 공고 안 해도 돼. 10만 미만. 개만 미만이고 다 이상이죠. 국장한테 공공기관 제한할 때는 30만. 공청회 100만 이상. 시도사가 국정 협의하는 거 100만. 복합기능 가진 도시 330만. 2년, 3년, 5년 연장하는 거 330만. 동요권 나오면 면적은 3분의 1, 총수는 지자체 나올 때만 2분의 1, 2분의 1. 국장 이정한 사유, 국, 중, 공돌천. 취계지중은 면적 관계 없이. 구역 지정 후에 4번이에요. 계획 수립 가능한 거는 짧게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주상공 다 됐더니 전체 몇 프로? 30% 이하. 중앙행정 협의한다. 그리고 개발계 공모한 지역을 지정하고 개발계 짤 때 몇 년 주겠다? 2년. 근데 그게 330만 이상이면 5년. 안 짜면 그날에 무슨 날? 다음 날. 5번.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 포함 가능한 거 있었죠. 비용 수용 수나 했던 거. 비용 수용 수나 했어. 비용 수용 얘는 짧게 많아서 구체적이라서 나중에 수립해도 됩니까? 예. 그 실시계획에 아까 뭐 들어있다는 거 하나 기억. 주네. 그리고 실시계 인가고시가 공치법상 뭐 받은 걸로? 사업인정 간주에다가 도시군간의 결정 간주로 된다. 그 시료가 한번 해볼까? 5개가 있었는데 일단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 계획을 짰으면 시행자가 실시계획 짤 때 몇 년 돼 인가 시험이죠? 3년. 안 짜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구역 지정하고 개발 계획 짤 때는 2년. 실시계획은 3년. 330만 이상이면 5년.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에 다음 날.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그거. 3년, 2년, 3년, 5년, 5년. 완료 공고일에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시행자 변경 사유는 미착수 몇 년? 2년. 부독 파산, 돈 떨어졌대죠. 지정 인가 받은 거, 실시계 인가 받은 거 뭐 취소. 그리고 인가 신청을 몇 년에 안 하면 1년. 연장해서 6월. 지자체가 해주세요.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 수용 방식에서는 아까 뭐가 제일 잘 나왔다고요? 토지 상환 채권, 조성 토지 공급. 입체한지 개념에서는 정비법에 있는 내용 베낀 거라 나중에 정비법이랑 비교하는 걸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나중에. 그리고 원형지의 해제 규정은 반드시 정리할 겁니다. 문제풀이에서. 그거까지. 뒤로 한 장 넘겨보세요. 지금 한 거는 토지 개발한 거죠. 근데 이제 도시 정비 사업은 이미 지어져 있는 거 다시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정비 사업을 하려면 3단계로 가세요라고 했어요. 몇 단계로? 3단계. 그래서 여기 도시개발조합하고 좀 다른 게 이거 보고 싶게요. 얘는 정비구역 지정이 먼저가 아니라 얘는 뭐부터 짜고? 기본계획 짜고 계획 짜서 구역 지정해요. 아까 개발법은 구역 지정해놓고 개발계획을 같이 짰잖아요. 아니면 지정해놓고 짜든가 반대네 약간. 다르죠? 네. 그럼 얘도 지정권자는 같은 사람인데 누가 그 뭐라고 그러지?
어느 분이 안 나온다 그랬죠? 여기는 국장이 안 나와.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게 지정권자에 누가 들어갔어요? 이제 시장수가 들어갔어. 개정된 게. 작년에는 시도의사 대장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개정돼서 특광 특특 시장수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구역 지정 파트 요 파트에서 아마 요거 하나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4인분 간식 파트에서 또 한 문제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시행자 네모 진하게 된 박스 있죠. 거기서 한 문제 나올 수 있고, 왼쪽에 구역 해제 사유는 요즘에 너무 중요한 거라서 또 나올 것 같아서 넣어놨고, 그리고 맨 밑에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거 5시 방에 있는 거는 사업 시행의 정률을 그림에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여기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여기다 살을 갖다 붙이면 정비법 금방 끝나요. 네. 살만 잡으면 돼. 잠깐 쉬었다가 정비 작업 들어갈게요. 잠깐 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자료를 좀 편하게 좀 보고 싶은데 우리가 일일이 출력을 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SNS에서 바로 자료 다운 받아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자료 다운 받는 방법하고, 그리고 필요한 플레이, 예를 들어서 동영상도 볼 수 있게 밴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밴드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 밴드는 다 스마트폰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아이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똑같이 밴드만 하나 만드시면 돼요. 밴드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자, 이거 눌러요. 누르면 이제 맨 화면 나올 건데, 여기 보시면 돋보기 모양의 밴드 찾기예요. 그럼 이거를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검색하는 기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밴드 게시글 검색해 보세요 했는데, 여기다가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네, 공수모라고 치고 검색 누르면 됩니다. 검색. 다 누르면 지금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에서 줄인 약자예요. 공수모에서 요거를 이제 들어가는 거야. 클릭 딱 하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오늘 매일매일 자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지사항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현재 눌러보시면 제가 바로 어제 그저께 체계도 강의 한 강의 자료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2017년도 부동산 공법 체계도 해가지고 요거 누르시면 한번 볼게요. 이제 매주 제공하는 자료인데, 여기 2017년도 자료 다운 받으실 때는 여기 화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 받는 표시예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딱 하면 파일 여기가 나올 거예요. 바로 열면은 화면에서 볼 수 있고, 휴대폰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내 휴대폰에 저장했다가 불러오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거는 혹시 네이버는 쓰시는 거니까 거기다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컴퓨터에서 프린트 하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단 전 파일 여기를 해볼게요. 파일 여기 하시면은 여기 화면에 지금 현재 다운을 받는 게 보일 거야. 다운을 받고 난 다음에 화면이 이제 뜹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뜨죠. 원래 맨 첫 화면 이제 부동산 공법 체계도 제가 그 6시간 정도, 7시간 정도 촬영한 그 강의 자료인데, 이걸 넘기면 이제 우리가 했던 강의 자료거든요. 근데 확대를 넘기면 내 눈으로 좀 크게 보겠다 그러면 확대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 움직이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총 14페이지니까 14페이지까지 해서 제가 확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내가 관련된 자료 좀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다시 나갈게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일반 자료고 매일매일 올리는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3월달 매월마다 어떤 개정되는 거, 공법 같은 경우는 개정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관련된 거랑, 그리고 이제 파일로 용어 정립 같은 거 올려주고요. 오늘 하루하루 이제 올라올 때, 자, 오늘이 지금 제가 촬영한 날이 3월 28일이거든요. 이날 에드프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문제 있으면 내가 2차만 보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1차, 2차 같이 하시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법 모바일 매일 용어도 하나씩 올라가니까 심심할 때 세대가 뭐냐 그 구분에 대한 거, 그리고 1일 학습이라고 그래서 28일 날 오늘 하루 한 문제 이제 평가해 보는 거예요. 풀어보면 누르시면 한 문제 풀고 쭉 올리면 이게 답은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밑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전과목 관련된 강의 자료는 여기에 올라갈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제가 이제 부동산 공법만 관련돼서 관리하는 밴드인데, 이번에는 검색하는 창 있죠? 검색하는 창. 자, 처음부터 할 때처럼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맨 처음에 밴드 화면에 들어가시면 맨 위에 여기 돋보기 보이시죠? 돋보기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제 이름 치면 됩니다. 고상철 칠게요. 자, 치면
밴드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실무 중개업을 하시거나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만 모아놓고 하는 거고요.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분은 여기 공법의 시인이라고 해서 고상처 명품 공인중개사가 되는 게 여기 1660명 있죠.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제가 이제 공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문제하고 뭐 개정되는 거 그리고 5분 정도 제가 줄여가지고 압축해서 하는 강의들은 여기다 올릴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한 사항들 있으면 부동산 거래 관련된 거, 지역조합, 직택조합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문제 같은 거 있어요. 일일 문제 같은 거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 날 때 제가 매일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료 있을 때만 올리기 때문에 알림을 받으셔도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밴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밴드 홍수라 막 아침에 일어나면 밴드 여러 개 와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필요한 자료만 올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장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